지금 벌써 세 분이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스프링님이랑 민님, 우리 너무 뭐지? 이거 스트리밍 할 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다들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아침에 작업 좀 하다가 켰습니다. 준비하고. 방금 씻고 나왔어요? 아, 이제 잘 준비? 잘 준비인가요? 아니면 독일에 계시면 설마 지금 일어나실 건 아니겠지? 지금 독일 이제 2시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 안녕.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독일에 계신 분은 잘하면인가? 지금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한국에 계시면 보통 잘 준비겠죠? 스트리밍 하실 때마다 오는 거 인정이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몇몇 분들 뭐지? 아이디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자주 놀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기쁩니다. 자주 본다고 너무 지겨운 거 아니죠? 오늘따라 뭔가 목이 좀 잠깐 잠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가령님 라이브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기까지 하다니.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너무 약간 닭살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 오늘 또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 코알라 같은 이거. 되게 귀엽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데? 저렇게 하는 거? 약간 저런 신문물을 발견할 때마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나이가 들었다는 그런 걸 실감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최근에 거울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네이버 키보드 쓰면 돼요. 그래요? 그런 게 또 있군요. 신기한데? 가령님 집에서만 작업하시나요? 아니요, 요새는 제가 학교를 거의 매일 갑니다. 매일매일. 주말 빼고. 이번 주도 제가, 월요일 날 안 갔구나. 월요일에 안 가고, 그다음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짜 주구장창 학교에 있었어요. 10시에 가서, 저녁 7시쯤 왔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지금 그 졸업 준비 하잖아요. 졸업 작품전 준비를 하는데 제 작업을 이제 3D 프린터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대충 보셨을 거예요. 제가 얼핏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 3D 프린터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컴퓨터로 작업하는 건 사실 집에서 해도 돼요. 그래서 집에서 많이 하고 대신에 그 프린터기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설정을 다 해주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약간 거의 공대생 느낌으로 요새 그런 걸 하고 있고 그 기계 자체가 일단 되게 뭐라 해야지? 예민해가지고 3D 프린터 대단하세요. 저도 해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3D 프린터 자체가 뭐 사실 엄청 어려운 건 없어요. 왜냐면 그 전에 사전에 프로그램으로 이 디자인을 다 해놓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해놓고 이제 그거를 뭐 변환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그 설정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프린터기가 약간 개복치 느낌이라서 살짝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은 뭐 0.02mm 정도만 이게 뭐가 잘라지면은 갑자기 얘가 이제 미쳐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근데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게 가끔씩 학생들이 이제 신기하니까 막 만지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떨 때 가면은 잘 되다가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지? 뭐가 문제지? 왜냐면 뭐가 문제인지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막 다시 하고 뭐 난리가 나야 돼가지고
그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령님 오늘 눈화장 너무 예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색깔? 약간 빨간색이에요. 이게 근데 아마 정확하게는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약간 빨간색. 같이 쓰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든 이제 공용으로 쓰는 거니까 저 혼자만 사실 근데 저희 이제 학교가 그 순수미술을 전공으로 하는 학교다 보니까 사실 그런 디자인적인 거를 쓰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저 혼자 독점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 기계를. 그래가지고, 좀 편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자기들은 안 쓰던 그런 것들이고, 어쩌면 처음 보는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막 계속 이렇게 가가지고, 막 제가 프린트하고 있을 때, 옆에 있으면은 이제 애들이 계속 와가지고 구경하고 사진 찍고 막 이래요. 어떨 땐 좀 귀엽기도 한데 어떨 땐 좀 너무 조마조마해가지고 작품 건드릴까 봐. 그게 이제 잘못되면은 중간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조그만한 거 요만한 거 뽑는데 9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켜놔야 돼요. 9시간. 근데 제가 9시간 동안 거기 옆에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럼 거기에 테트를 쳐야겠죠? 그래서 좀 그럽니다. 언니 혹시 프락티쿰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프락티쿰은 안 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석사라서 사실 프락티쿰이 따로 없는데 학사 같은 경우에는 프락티쿰을 해야지 또 그걸로 학점을 따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프락티쿰 기본으로 하는 친구들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프락티쿰을 안 했고 저는 할 계획입니다. 프락티쿰은. 프락티쿰이라는 게 이제 독일에만 있는 어쩌면 독일에만 있나? 그거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독일에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학교 자체에서 인턴십을 보내주는 거예요. 회사한테. 아니면 자기가 찾던가. 근데 이제 좀 어떤 학교들은 이제 조인이 되어 있어서 프락티쿰 자리를 계속 주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인턴십이거든요. 인턴십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제 짧으면 일주일, 뭐 길면 막 두세 달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프락티쿰을.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점은 프락티쿰이 결국에는 그것도 커리어에 남거든요, 경력에. 그리고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독일에서 이제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딜 가나 똑같이 독일도 경력직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일을 굳이 한 건 아니더라도 인턴이라던가 이런 게 꼭 들어가 있어야지 걔네가 나중에 이제 이력서 볼때 그러니까 회사 취업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프락티쿰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좋은 점은 그래도 독일은 프락티쿰이라는 제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열심히 하면 아니면 뭐 학교에서 도움을 받던 그런 기회가 좀 있다는 거. 근데 어쨌든 저는 아직까진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내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프락티쿰은. 저는 이제 디자인 회사 쪽에서 하고 싶어가지고 입학 전 프락티쿰은 뭔가요? 입학 전에 프락티쿰을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프락티쿰이 아닐 수 있어요. 이름을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프락티쿰 자체는 이제 인턴십이고 아우스빌딩 같은 거를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우스빌딩은 이게 되게 독일에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뭐 슈투디언 콜렉이다, 뭐 프락티쿰이다, 뭐 아우스빌딩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아우스빌딩은 이게 독일어 뜻 자체는 아우스빌딩이라는 게 이제 뭐라 그러지? 그런 공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이런 거예요. 원래 뜻은. 근데 보통 우리가 나 지금 아웃빌딩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이제 교육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십 같은 거를. 근데 이제 아웃빌딩은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도 해요. 그러면 그거는 거의 이제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아웃빌딩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그냥 이제 뭐 대학 안 가고 바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일도 이제 바로 직장에서
이제 정직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약간 인턴십처럼 하는 그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뉴른베르크 미술대학은 합격 통보 받고 나서 입학 전까지 8주 프락티쿰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프락티쿰이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학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은 게, 이 프락티쿰이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미리 사전 교육을 받는 그거일 수 있거든요. 학교 관련된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특히나 또 석사가 아니라 학사이신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미리 사전에 교육을 받는 거죠. 이제 처음 오는 애들이니까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제 그 중에는 뭐 외국인도 섞여 있고, 뭐 외국인이 아니어도 독일 친구들도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8주 정도 뭐 학교 이제 수업을 들어보는 거죠. 여러 가지.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면 학교에 다시 프락티쿰을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건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락티쿰이라 하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아니지만 학사 친구들한테 들어본 결과, 이제 졸업을 하려면 프락티쿰 점수가 필요한데, 프락티쿰은 주로 이제 전시장 이런 데 가가지고 잠깐 이제 일주일, 이주일 정도 일하고 이런 거를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 뭔가 목이 잠기는 느낌이. 갑자기 독일이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그리고 오늘 심지어 또 비 오네요. 어제는 학교를 제가 올라가는데, 저희 학교 보셨죠, 여러분? 브이로그에서 완전 산 꼭대기에 있는 거. 그냥 올라가는데 막 다 설이 껴가지고 처음엔 눈 내린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이게 일교차가 심하니까 뭐라 해야지? 다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추웠답니다. 요새 롱패딩 입고 다녀요. 한국에서 사온 롱패딩. 그다음에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굳이 뭐 학교 관련된 거 아니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 뭐지?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선물을 좀 샀거든요. 이제 친구들 줄 거랑 남자친구 거랑 막 이것저것. 근데 어제 그래서 열심히 포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 너무 포장이 잘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유튜브 찾아가지고 막 포장하는 방법 이런 거 찾아가지고 좀 예쁘게 포장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자랑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웃긴 거는 자랑을 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친구들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거를.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래서 엄마한테 막 사진 보내주고 이것 봐, 잘했지?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어요. 자랑을 못하니까.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보여주세요. 자랑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데 혹시라도 이거를 지금 남자친구나 친구가 보고 있을까 봐. 제 친구이신 분은 알아서 나가주세요. 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나가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선물을 보여주고 싶어질 때 보여줄 수 있게 미리미리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분들. 남자친구도 보고 있을까 봐 지금 남자친구가 있으면. 지 남자친구도 다음 학기에 좀 졸업이라 인턴십 준비 중인데 잘 안 구해져서 속상하다고 하소연하는데 제가 막 안쓰럽더라고요. 자기가 막 쓸모없는 인간 된 것 같다고. 인턴십은 꼭 해야 되긴 해야 되겠고 자기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라 되게 힘든가 봐요. 네, 맞아요. 이거 저도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건데 사실
한국이나 독일이나 별반 정말 차이가 없어요. 그 취업 부분에서는. 여러분, 취업은 어딜 가나 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얘기가 될 거라 곧 우리 스프링님이 해주신 그 이야기가 곧 제 얘기가 될 그런 거라 참 그 뭐야 공감이 가네요.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인턴십을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도 내년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은 사실 취업이든 뭐든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턴십도 지금 뭐 사람을 자르는 판국인데 인턴을 구해서 뭐 하겠어요. 일단 어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인턴십 자체도 구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보통은 인턴십을 하면 우리나라도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보통은 무급이에요. 그래서 인턴십을 보통 이제 그래서 짧게 하는 거죠.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만 짧게 하는 건데 대신 이제 무급으로 돈을 안 주고 이제 인턴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돈을 조금 최소 임금으로 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무급이에요, 무급. 신기하죠? 이제, 인력만 쓰겠다. 대신 너네 그거에 커리어에 넣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부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전부가 무급인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로, 그, 최소 시급으로 주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인턴이 그래서 이제 1, 2주니까. 근데, 어쨌든 무급이어도 열정페이죠, 정말. 열정페이여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아쉬운 사람이 뭐 가서 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당연히, 기회가 되고 그렇다면 돈을 받으면서 하면 좋겠지만 최소임금이어도 받으면서 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일단은 뭐 짧게나마 이제 인턴십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한 곳에서 인턴십을 좀 오래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회사에 들어가서 좀 일을 해보고 싶은 그게 어쩌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인턴이니까 직장으로 따지면 좀 그건 그렇죠. 매번 이제 직장을 옮기는 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인턴은 또 장점은 그거죠. 여러 회사에서 이제 만약에 된다면 이제 여러 회사에서 조금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보는 거 뭐 1, 2주 가지고 커리어라고 하기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기는 어느 나라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본에서 이직 준비 중인데 힘드네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한국이든 뭐 독일이든 그냥 이 전체적으로 그죠?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독일 옷은 별로 안 이쁜가요? 네. 지난번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독일은 패션이 죽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패션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야 쪽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일반인의 시선에서 봤을 땐 패션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예쁜 옷이 없어요. 사실 이 옷은 한국 옷이 제일 예뻐요. 한국 디자인이 제일 예쁘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세련되게 잘 입기 때문에 H&M이나 자라 같은 건 있죠? 그럼요. H&M도 있고 자라도 있고 브랜드는 다 있어요, 여기도. 어, 본에는 H&M 자라 그다음에 CNA라고 있고 뭐 망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이제 베를린이랑 아니면 좀 더 큰데 가시면 더 막 그런 큰 브랜드들 명품도 뭐 당연히 있고 다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게 H&M이어도 그거 아시죠?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디자인이 달라요. 나오는 스타일이. 아무래도 그 나라의 그 타겟층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갔던 H&M 브랜드의 그 옷들이랑 여기의 옷들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가장 좀 처음에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요새는 이제 여기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됐는데 처음에 가장 충격이었던 거는 H&M 매장 가시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뭐 다른 매장 가시면 옷가게 딱 들어가는 순간 봄부터 겨울까지 옷이 쫙 다 있어요. 원래 보통은 이제 옷가게를 가면은 그 시즌에 맞는 옷을 내놓잖아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겨울 옷을 찾기가 거의 힘들잖아요. 아니면 뭐 구성탱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있다거나 뭐 2월 된 그런 상품들. 근데 여기는요.
여름, 겨울 상관없이 반팔부터 긴팔까지 가끔은 뭐 털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계절감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냥 거의 다 있어요. 왜냐면 한국처럼 이 사계절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물론 뚜렷하긴 한데 날씨가 좀 오락가락할 때가 많아요. 특히 4월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뭐라 그래야지? 한 달 안에 여러분이 모든 계절을 다 보실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눈도 오거든요. 4월에. 눈이라기보단 우박. 진짜 우박이 이따만하게 떨어져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이따만한 우박이 막 후두둑 후두둑 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겨울 같은 느낌. 그다음에 갑자기 또 좀 더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갑자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따뜻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 봄이나 가을처럼 쌀쌀할 때도 있고, 그리고 비가 또 엄청나게 많이 올 때도 있고, 그래서 4월이 최악이에요. 날씨는 4월이 최악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옷에 계절감이 없는 느낌이 되게 심해가지고, 처음에 딱 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지금 계절을 모르나? 약간 이러면서. 근데 살다 보면은,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맞아요. 작년 겨울에 네덜란드 자라 갔었는데 겨울에도 반팔 코너가 떡하니 보고 진짜 충격. 막 가을 옷도 팔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겨울에만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전 계절에 계속 상시 대기하고 있어요. 가령님은 그러면 옷 사실 때 한국에서 택배로 주문하시나요? 아니요. 한국에서 따로 주문을 하진 않고 가끔씩 엄마가 옷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본인의 쇼핑을 하시다가 이제 가끔씩 제 생각이 나시면 하나, 두 개씩 보내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국 옷을 받을 때가 있고, 저는 이래봬도 사실 그게 쇼핑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라 옷을 그렇게 많이 안 사거든요. 저는 옛날 옷을 계속 입어요. 그러니까 막 고등학교 때 입던 옷도 계속 입고 물론 못 입을 때도 있어요. 살찌거나 이러면. 근데 막 그런 거 돌려 입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저도 살기는 사죠. H&M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요. 저는 보통 H&M이나 자라가 그나마 좀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왜냐면 나머지 막 그런 데는 너무 스타일이 안 맞는데 그래도 H&M, 자라 이런 데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이 한국이랑은 조금 달라도 잘 찾아보면은 입을 만한 옷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저는 H&M, 자라 두 군데서만 주로 옷을 삽니다. 근데 최근에는 쇼핑 안 한 지 진짜 오래됐어요. 거의 나가질 않으니까 뭐 옷을 입을 일이 옷은 입고 있죠 항상 하지만 차려 입을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옷을 사고요. 그 옷 스타일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그 계절이 다른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약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 어 비스트 베이비? 어, 약간 남자친구 같은데 아닌가? 어쨌든, 나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H&M, H&M 옷이 다른 그거는 일단 컬러가 좀 많이 다르고 색깔이 나오는 게 우중충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어, 약간 내 눈에는 솔직히 촌스러워. 솔직히 말해서 좀 디자인들이 왜 같은 데에서 나오는 건데도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자인이 좀 촌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또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게 뭐 M, S, L 이런 게 다 있죠 여기도. 근데 이제 옷 사이즈가 한국이랑 표준적으로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바지라던가 이런 게 좀 밑단이라 그러죠. 그 바지 부분 그 밑단이 달라요. 그리고 바지를 사면은 바지가 제일 고생인 게 길이가 우리가 좀 다리가 짧잖아요. 그들에 비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바지 기장이 일단 안 맞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바지 윗부분이 되게 짧게 나와가지고 뭔가 엄청 불편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옷 디자인 자체가 신체 구조가 조금 안 맞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웬만한 거 뭐 티셔츠 이런 거는 거의 다 맞기는 하죠. 아기자기한 느낌. 그럼 예쁜 옷이 단 한 개도 없나요? 아니죠. 뭐 찾아보면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H&M 같은 데 가서 예쁜 옷을 발견하면 꼭 사요. 그때 무조건 사야 돼. 이거는 흔치 않은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이러면서 이제 내 마음에 드는 꼭 맞는 옷을 이제 골랐을 때 무조건 삽니다. 그때는 이제 고민도 없이 바로 사죠.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런 타이밍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 한국보다 지갑을 좀 안전하게 둘 수 있는 기회가 좀 많다. 근데 이것도 제가 시골에 살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시골이 뭐지? 그 시골 기준이 이 본도 어쨌든 베를린이나 이런 데보단 시골이기 때문에 베를린에 가면 그래도 예쁜 옷 많다고 저는 듣긴 들었거든요. 가면은 막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브랜드들도 되게 많고 유럽에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되게 많고 이런 힙한 그런 옷 파는 데도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케바케인 것 같아요. 가령님 유튜브 네임 바꾸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 이름을 바꿨어요. 그냥 가령 킴으로 바꿨고요. 이제 독일어로 바꾼 거죠. 이제 가령인 대에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실 채널 이름이든 무슨 이름 짓는 게 난 제일 힘든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너무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이름을 너무 못 지어가지고, 처음에 원래 가령 채널이었잖아요. 그것도 그냥 너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쓴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처음에 지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바꾸려 하니까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놔두다가 그냥 최근에 바꿨습니다. 이번 주에 바꿨나? 제가? 그래서 그냥 하려고요. 저렇게 그냥 제 이름만 갖다 넣어서 하려고요. 그게 나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름 바꿨습니다. 이름 바꾸는 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바꾼 거예요, 여러분. 바꾼다고 해서 뭐 변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제 기분이 조금 바뀔 수 있게끔. 그다음에 독일어 예쁜 거는 제 예산에 너무 벗어나고 가격대 괜찮은 건 디자인이 제가 이 M을 보고 남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그렇군요. 일단 네, 맞아요. 진짜 이게 맞는 게 독일에서 가끔씩 예쁜 옷을 볼 때가 있어요. "헉, 저 너무 예쁘다. 약간 한국 스타일이다. 이런 옷을 찾으면 가격을 봤는데 무슨 백몇 유로 막 이런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사람 보는 눈은 거의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사람도 다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가격이 너무 안 예뻐. 디자인은 예쁜데 내 마음에 쏙 드는데 가격이 너무 안 예뻐가지고 절대 살 수 없는. 보통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은 쇼윈도 같은 데 이제 보면은 예쁜 옷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DP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가격이 막 밑에 가격 조그맣게 붙여놓거든요. 저거를 살 수 있는 가격인가? 사실 그 가격 대비해서 보면은 그렇게 예쁜 건 아닌 것 같은. 그럴 거면 차라리 명품 사지. 약간 이런, 돈 더 열심히 모아가지고 명품을 사겠다. 약간 이런 느낌.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피셜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브는 처음 와보네요. 처음 오신 분들 모두 다 반갑습니다. 저는 망고 H&M 자라 이런 데서 사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들은 그나마 조금 안전빵이라서 그런 데 가서 좀 사는 거죠. 열심히 찾아봐야겠군요. 가령님 오늘 눈 화장 뭐 쓰셨나요? 너무 예뻐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이거 저 네이키드 팔레트 쓴 것 같은데? 이거랑 이거 두 개 섞어서 썼어요. 이거랑 이거.
네이키드는 뭐 유명하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이거 멕시코에서 샀어요. 예전에, 재작년에, 2년 전에 멕시코에서 샀고, 그다음에 저는 이거를 진짜 여러분 완전 강추드려요. 내가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이거 여기 브랜드 진짜 최고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계신 분들 아니면 유럽에 계신 분들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PPL 아닌 거 아시죠? 여기 DH라고 있거든요. 독일에 계신 분들은 어디냐? 대임 가시면은 사실 수 있어요. 대행 가면 거기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시면 되는데 진짜 색깔 보여드릴까요? 완전 영롱영롱한 색깔입니다. 전부 다 펄이에요. 제가 여기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일단 갑자기 의식의 흐름대로 갑자기 무슨 화장품 광고를 하는 것 같지만 뭐지? 일단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가격이 너무 이거 정확하게 제가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팔레트 하나에 가격이 엄청 저렴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칼라 그 발색이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거의 무슨 이렇게 약간 맥이나 이런 데처럼 맥도 되게 좋잖아요. 칼라 발색 이런 그런 약간 명품 같은 것들.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도 정말 버금가는 거의 삐까 뜰 만큼 너무 발색이 좋아요. 그리고 색깔도 다 예쁘고. 누가 행성 같다고 하셨는데 이거 뭐지? 그 컨셉이 행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들이 다 여기 보면은 행성 이름이에요. 행성 이름. 음. 그래서 무슨 우주 컨셉이어서 겉표지도 우주고 어쨌든 색깔이 너무 예쁘고 뭐였지? 브랜드 이름이 정확히 뭔가요? 브랜드 이름이 DH 코스메틱스예요. DH 코스메틱스. 여기에 보시면 DH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 돼 있고 코스메틱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 완전 강추. 진짜 저 심지어 두 개나 더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갑자기 화장품 리뷰 이것도 있어요. 이거 여기에도 DH 돼 있죠. 이거는 지금 이거 썸머라고 돼 있잖아요. 여름에 산 거거든요. 작년에 샀나 이거? 올해 여름에 샀나? 어쨌든 그런데 이거는 또 좋은 게 저 뭐지 어디 여행 갔을 때 그때 들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쁘죠, 여러분? 이 색깔 완전 예뻐요. 이 빨간 색깔. 여기 근데 사실 다 예뻐. 색깔이. 얘 빼고 얘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지금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거든요. 제대로 나오나? 이게 약간 보라색이라 가지고 좀 쓰기가 겁나는 색깔이라 얘 빼고는 거의 다 써봤거든요. 이 팔레트는 좋은 거는 펄도 들어있고 그 펄이 없는 매트도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완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얘는 약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화면 여기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돼 있어요. 얘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아쉽게도 깨졌어. 하도 이제 막 그래가지고 여기 깨져가지고 박살나서 무슨 색이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고요. 여기는 깨졌는데 제가 다시 복구를 했고 이것도 진짜 팔레트가 너무 예뻐요. 특히 이 금색도 예쁘고 이 색깔도 예쁘고 되게 무난하게 약간 화장 좀 못하시는 분들도 이 팔레트는 무난하게 다 쓸 수 있는 색깔이에요. 이 팔레트는 유일하게. 유일하게 여기 있는 색깔 다 써도 예쁜 그런 약간 똥손들에게도 추천하는 그런 팔레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개. 예. 오늘은 이거랑 아까 그 갤럭시 그거를 썼어요. 가령님 섀도우 팔레트 부자시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을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 했는데 화장품 쇼핑은 가끔씩 합니다. 제가
립스틱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뭐 명품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옷도 나한테 어울리는 게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 가지고 뭐 보세든 뭐 길거리에서 사든 가격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예쁜 게 명품인데 유일하게 좀 명품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조금 비싼 걸 고집하는 게 유일하게 립이에요, 립. 저는 이거는 이제 약간 대학생 때부터 립스틱은 다 디올 거를 다 샀거든요. 야금야금씩 모아가지고 디올 거를 제가 제일 좋아해서 화장품 뭐 팔레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섀도우 이런 거는 그냥 뭐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에뛰드도 색깔이 너무 예쁘니까 에뛰드 뭐 기타 등등 여기에서 저기에서 다 샀어요. 근데 유일하게 립스틱만 디올 거를 사거나 그래가지고 아끼는 립스틱 있으신가요? 저 립스틱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여러분. 립스틱이 많아요. 일단은 브랜드는 디올 거를 제일 좋아하고 최근에 하나 보여드릴까요? 너무 관심 없으신 분들은 관심이 너무 없을 것 같은데? 열어봐야 된다는 단점. 이거 이거 최근에 산 거거든요. 좋은 거는 독일에서 진짜 싸게 잘 사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 싼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국보다 조금 더 싼 것 같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세일할 때 이럴 때 가면은, 20% 세일 막 이럴 때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저 이 색깔 진짜 좋아해요. 오늘도 이 색깔 바른 거예요. 이 색깔 약간 말린 장미 색깔? 네. 그래서, 번호는 디올, 뭐야? 울트라 케어 리퀴드 459번. 짠. 이거 뭐지? 맞아요. MLBB 색깔이에요. 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좋은 점은 이게 리퀴드 타입인데 실크 같은 그런 텍스처라 가지고 바르면은 매트하지도 않고 촉촉하지도 않고 되게 엄청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좋아하고 이것도 제 최애입니다. 이거는 친구한테도 너무 제가 강력 추천해가지고 친구도 제 등살을 못 이겨서 하나 샀는데 이거는 디올 빨간색이요. 완전 시빨간색. 999번. 999번. 이것도 진짜 좋아요. 약간 빨간색도 세상에 같은 빨간색은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빨간색은 다 다른데, 빨간색이 잘못하면은 좀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요. 특히나 저는 조금 이목구비가 좀 있는 편이라 가지고 잘못 바르면은 되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너무 과해 보이거나 아니면은 좀 너무 촌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간색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게 진짜 바르면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완전 정말 새빨간색이에요. 새빨간색. 근데 되게 뭔가 투명하다 그래야 되나? 되게 이렇게 예쁜 빨간색. 저는 입생로랑 립스틱 좋아해서 샀는데 코로나 덕에 개봉도 못했어요. 집에서라도 이렇게 발라보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 가끔씩 뭐 자주 그러진 않는데 정말 우울할 때는 혼자 집에서 화장을 해요. 그러고 사진 좀 찍고 그거 이제 지우는 거죠. 나가지 않더라도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제가 화장하는 걸 좋아하니까 너무 우울하면은 가끔씩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좀 우울함을 달래거나 아니면은 심심할 때 그리고 저는 이제 남 화장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제가 엄청 많이 해주거든요. 약간 가령 살롱을 열 때가 많아가지고 남의 얼굴을 해줄 때도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립 색깔도 완전 예뻐요. 그쵸? 이거 요새 진짜 최애예요. 제가 맨날 거의
이 색깔을 제일 많이 발라요. 근데 참 이거랑 좀 비슷한 거 저렴이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산 건데 그거를 먼저 사고 이거를 최근에 산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 색깔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데 거의 비슷한데 가격이 좀 많이 다르죠? 가격이. 얘는 거의 2만 얼마 주고 샀고 왜냐면 저는 이거 할인해서 샀기 때문에 2만 얼마 주고 거의 3만 원? 3만 원 주고 산 것 같고 나머지는 무슨 만 원인가? 그 정도 주고 샀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색깔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베네피트 틴트도 좋아요. 베네피트도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그 차차 틴트가 차차 맞나? 하여튼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틴트는 제가 잘 안 쓰거든요. 저 립스틱을 좋아해가지고 립스틱을 좋아하는데 베네피트도 좋죠. 베네피트는 아이브로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베네피트 아이브로우. 근데 역시나 이 모든 브랜드들은 다 가격이 안 이쁘다는 거. 그래서 딱히 저는 진짜 오로지 립스틱에만 좀 돈을 쓰고 나머지는 딱히 그렇게 비싼 거. 그거 뭐지? 베이스. 제가 피부가 너무 예민하고 알러지가 많아가지고 피부에 그 베이스는 조금 비싼 걸 씁니다. 베이스도.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른 거는 다 그냥 아무거나 써요. 예쁜 거 위주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오늘은 사실 이거 살짝 섞어 바른 거긴 한데 이거를 위에다 발랐어요. 이거는 자, 디올의 울트라 케어 리퀴드 459번입니다. 여기다 누가 좀 써주실래요? 텍스트로 좀 써주실래요? 울트라 케어 리퀴드 459번.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뭐야? 화장품 소개하고 있었어요. 울트라 케어 리퀴드 459번. 이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신 분들. 네. 이거 발랐어요. 이거 너무 예뻐요, 여러분. 완전 강추합니다. 강추, 강추. 크리스마스 그 뷰티 방송인가? 그러게 오늘 뷰티 방송이 됐네? 어쨌든 이 뭐지?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셀프 선물로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있겠죠?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되게 좋습니다. 강추합니다. 독일은 석회수라던데요. 맞아요. 그 독일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물은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독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유럽 전체적으로 다 안 좋기 때문에 정말 물 이렇게 틀면 나중에 그 물이 마르잖아요. 싱크대 같은 데 보면 마르고 나면은 하얗게 뭐가 끼어요. 이렇게 남아요. 그게 석회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봤어요. 여기 와서. 한국은 딱히 그런 게 많지 않잖아요. 녹물 정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건 녹물 정도일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석회가 너무 많아서 그거는 이제 뭐라 해야 지 집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거라 이제 그나마 독일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본이 석회 정수가 조금 잘 되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집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거든요, 석회가. 그리고 집집마다 어느 정도도 또 자가적으로 필터를 한 번 더 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대체적으로는 한국에 비해서 수질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어떨 때 가장 많이 느끼냐면 일단 설거지 할 때도 많이 느끼고 그 머리 감을 때 머리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그 머리 결이 정말 눈에 확 띌 정도로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머리 결이 진짜 안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저는 사실 한국에 있을 때 린스를 잘 안 썼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뭐 트리트먼트부터 시작해서 다 발라요. 그리고 막 머리 감고 나면은 오일도 헤어 오일도 막 열심히 바르고 안 그러면은 진짜 너무 뻣뻣해가지고 정말
저도 빗질하다가 울어요, 맨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지? 이게 다 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따로 제가 필터를 사가지고 그 뭐지? 그 헤드에다가 달았어요, 필터를. 근데 안 좋은, 뭐 정확하게 필터가 되는 건지는 사실 뭐 알아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느낌적으로라도, 그리고 약간, 뭐라 해야지? 약간의 희망을 담아서 거기다가 이제 달아놓기는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게 물이 좋진 않고, 그래서 저는 물을 사다가 마십니다. 일단 마시는 물은 전부 다 사다 마시고, 요리할 때는 그 브리타라고 있잖아요. 그 한국에서도 유명할 수도 있는데 이제 독일의 그 필터 물병이라 그래야 되나? 정수기가 있어요. 그거를 한국에도 꽤 쓰는 것 같은데 그게 독일에서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집에다 놔두고 그거를 이제 요리하는 물들은 다 브리타에서 정수한 물만 쓰고 그리고 그냥 직접적으로 마실 때는 사다 마십니다. 좀 힘들고 돈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픈 거보단 나으니까 석회는 또 몸에 들어가면 쌓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배출이 안 되고 석회는 계속 쌓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 근데 독일인들은 다들 그냥 뭐 태어날 때부터 물이 그랬으니까 이제 면역이 생긴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수돗물을 다 마셔요. 그냥 저기 뭐야 정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뭐라 해야지? 싱크대 물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도 다 싱크대 물을 마시는데 저는 차마 그렇게 못하겠어가지고 매번 사다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하죠. 맞아요. 번거로워요. 그 6개들이 물병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마트 갈 때마다 사오는데 그러면은 하나에 1리터니 1.5리터인가 이거? 1.5리터구나. 1리터만 돼도 6kg잖아요. 1리터에 1kg니까. 근데 1.5리터짜리 6개를 매번 들고 이제 오니까 그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선택한 걸. 또 뭐 있죠? 세수할 때 그럼 트러블 많이 나지 않나요? 이거 때문에 초반에 고생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 뭐지? 독일 커뮤니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오는 글 보면은, 뭐, 이제 오셔가지고 물갈이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물이 바뀌니까 이게 피부에 안 맞아가지고 트러블 되게 많이 나시고 그런 분들 있는데, 저는 트러블까지 난 적은 있었나? 제가 하도 옛날이라 가지고 산지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트러블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건조해져요.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고 좀 예민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피부 자체가. 안 그래도 피부가 되게 예민하고 그런 편인데 여기 와서 더 예민하고 한국에서는 약간 복합성이었거든요. 지성까지는 아니었어요. 저 원래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여기 와서는 거의 건성이 된 것 같아요. 거의 기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피부가 돼버려가지고 막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이 장난이 아닙니다. 세수하고 나면 특히나 바로 무조건 정말 1초 컷으로 막 얼굴에 덕지덕지 발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땡겨가지고 아파요, 피부가. 약간 그런 정도?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제 독일 여행 오셨을 때나 이제 저 이제 보러 오셨을 때 매번 지금까지도 가장 하시는 말씀이 독일은 다 좋은데 물 때문에 못 살겠어. 약간 이러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 거기는 물 때문에 막 이러면서 절레절레. 저희 엄마도 되게 예민하셔가지고 그런 거에 어쨌든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씻을 때 어떡해요? 씻을 때 뭐 그냥 씻기는 하는데 케어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필터 샤워기 한국에서도 요즘 유행인데 독일에서는 필수겠어요. 한국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샤워기 자체에 필터가 달린 거를 살까 했는데 아마존엔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필터를 샀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달 수 있는 거. 근데 주방에는 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샤워기에만 달아놨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필터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무거워. 샤워기는 원래 그 샤워기가 이렇게 헤드가 있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여기에 수도 그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거를 빼가지고 이 줄을 빼서 거기다가 달아놔야 되는 건데 이 줄을 못 빼가지고 저는 샤워기에다가 달아놨거든요. 그 필터를. 그래서 샤워기 들 때마다 이렇게 약간 아령 드는 것 같은 운동과 겸비해서 샤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다닥 샤워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좀 무거워가지고 많이. 본사 씨는군요. 자, 베토벤 좋아해서 여행 갔었어요. 벚꽃 예쁜 거로 유명해서 그 시기쯤 갔네요. 맞아요. 저번 방송 때도 어떤 분이 본에는 뭐가 유명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은 베토벤과 벚꽃이 유명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시즌에 딱 맞춰서 오시면은 되게 예쁜 벚꽃을 보실 수 있고, 뭐, 베토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보실 수 있고, 좋습니다. 되게 안전하고, 조용하고, 좀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 그리고 대도시랑 근방에 있어가지고 이제 거쳐가는 느낌으로 구경하시기 좋아요. 여기 본만 딱 놓고는 이렇게 막 엄청나게 볼 게 많지는 않거든요. 본이 좀 그렇게 큰 곳이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네. 아, 그리고 그것도 있구나. 하리보. 본이 하리보 본점이에요. 1호점. 본에 있는 하리보가 그 1호점이라 가지고 본 자체에 하리보 공장이 있어요. 좀 이렇게 외곽으로 조금 나가면 그것 때문에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본에 있는 저기 하리보 가게가 1호점이라서 그것도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리보랑 베토벤이랑 벚꽃 이렇게 세 개가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날 좋은 시즌 있죠. 약간 봄 이럴 때. 그때 이제 여행객들이 꽤 많아요, 여기도. 그러면 이제 항상 코스들이 근데 정해져 있죠. 베토벤 하우스 앞에서 이제 베토벤 생가가 있거든요. 거기 앞에서 우글우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지나쳐 오면은 그 똑같은 그룹이 하리보 가게 앞에서 우글우글. 그래서 수학여행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어쨌든 본 좋습니다. 아, 그리고 옛날에 이제 독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지금의 수도 이전에 베를린 이전의 수도가 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도 독일 그 고등학생들도 가끔씩 보면 수학여행으로 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뭐 고등학생인지 뭐 중학생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끔씩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오는 거를 소풍으로라도 오는지 어쨌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여러분. 잠깐 구경하기에. 보는 최고 본의 최고의 아웃풋 베토벤. 그렇죠. 베토벤으로 먹고 사는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베토벤으로 우려 먹을 거는 계속해서 우려 먹는. 심지어 이제 베토벤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그 베토벤 조각상 미니 조각상 이런 거 막 몇백 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다 돌리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베토벤은 아주 뽕을 뽑아 먹고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몰랐네요. 또 가야겠어요. 네, 오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이 나면 다들 놀러 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거쳐가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본 갔다가 쾰른 갔다가 düsseldorf 갔다가 자, 완전 완벽해. 쾰른도 무조건 가셔야 돼요. 쾰른 그 대성당 때문에. 저도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약간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제 약간 그런 감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유럽에 있는 그런 특히 유럽은 이제 아무래도 문화권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물이라던가 이런 거를 봐도 처음에는 와 이거 진짜 되게 유럽스럽다 외국이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여기 있다가 특히나 이제 근방으로 많이 다니면 뭐 오스트리아 뭐 이런 데 있죠? 근데 가니다 보면 음 약간 이제 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약간 의무 같은 느낌. 여기 왔으니까 봐야 되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거의 1초 컷이죠.
이제 쓱 돌고 그냥 나오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제가 그래서 성당도 되게 많이 다녔어요. 이제 유명한 성당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다니면서 보면은 약간 멋있는데 처음만 못 하거든요. 그 감동이라는 게. 근데 쾰른 대성당은 사실 볼 때마다 완전 와 이렇게 돼요. 이제 안에 내부는 사실상 그렇게 뭐 크지 않은데 외부가 이제 성당 그 외벽 자체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웅장함이나 갔을 때 그 느껴지는 그 포스가 이제 볼 때마다 와 여기는 진짜 살면서 꼭 한 번은 와봐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 이 전부 다 조각상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수많은 조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 뭐지? 동상 같은 것처럼 이제 사람 그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그 디테일이 달라요. 엄청 자세하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도 그 표정이라던가 옷이라던가 전부 다 다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그 성당 자체가.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본 베토벤 하우스 갔을 때 독일 여행 중에 날씨가 가장 좋았고 친절하게 길 알려주는 사람들 전반적으로 편안한 느낌이 들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어, 보니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분위기가 동네가 좀 이렇게 뭐라 해야지? 포근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막 시골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어객들도 오고 나름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본에 남아 있어서 그렇게 막 시골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약간 전반적으로 약간 정적인 느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고 사람들도 다들 친절합니다. 외국인도 많기 때문에 본에도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독일은 귀여운 문구품은 별로 없나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독일은 이제 지금 눈앞에 보이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는 맞습니다. 스테들러가 저기 뭐야 독일 건 거 아시죠? 맞나? 스테들러 독일 건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스테들러 많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런 거 많고요. 그다음에 볼펜? 볼펜도 보여드릴까요? 제가 독일에서 산 유일한 가장 예쁜 볼펜은 이런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예쁘죠? 이런 거.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구석기 시대에서는 쓸 법했던 연필. 여기는 연필을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연필이랑 그 잉크펜 말고 제가 최근에 올렸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유학 올 때 챙겨와야 되는 그런 물품 이런 거 제가 올렸잖아요. 거기에서 보시면 필기구를 넣은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심플하고 이게 말이 좋아서 심플이지 멋이 없죠? 예쁘지 않죠? 우리 그 한국 사람들 눈에는 전혀 예쁘지 않은 한국에 워낙 예쁘고 아기자기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도 그런 거를 자꾸 보다 보면은 여기 오면은 정말 별로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미피펜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미피펜을 여러분 극단적이기는 한데 저는 이거 색깔별로 아예 그 한 박스씩 사왔어요. 그게 박스에 이렇게 몇 개 들어있지? 한 박스에? 여튼 그렇게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 뭐 검정색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아예 박스 떼기로 사와버렸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사와도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 초반에 공부를 열정적으로 했을 때, 아, 나는 공부를 많이 할 거니까 이러면서 필기구를 많이 가져왔는데 남아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아돌고 있어요. 어디 팔아야 될 것 같아. 하나에 1유로 정도씩 해가지고 갖다 팔아야겠어요. 그래도 여기는 잘 없으니까 희소성을 해가지고 한 하나에 1유로 정도. 그러면 한 1,300원? 이게 얼마지? 한국에서 미피펜을 얼마에 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도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약간 용돈이 궁했지만 지금도 물론 용돈이 궁하지만 이제
갖다 팔던지 해야지. 너무 많아갖고. 어쨌든 문구품은 예쁜 건 별로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특히 애장하는 그런 문구품 같은 거는 조금 넉넉하게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박스 떼기로 사올 필요는 없고 약간 이제 필요한 만큼 챙겨 오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초반에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독일에서 알바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저는 인턴십하고, 최대한 빨리 직장을 구하고 싶어요. 알바 말고 바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알바를 해보려고 했던 적은 있는데, 잘 뭐가 안 돼가지고, 그때 뭐 타이밍이 좀 안 맞고 막 이래가지고, 알바를 못했고, 네. 알바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한국에서는 많이 했었어요. 한국에서는 카페 알바도 했었고, 영어 학원에서 잠깐 강사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미술 과외 했었고, 독일어 과외. 이렇게 했었네요. 또 뭐 했지? 그거 외에도 뭘 한 거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렇게 큼직큼직한 것들은 좀 약간 나름 꿀 알바들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좀 편한 알바들을 했었습니다. 카페도 제가 예전에 알바했던 카페가 되게 작은 카페였는데 약간 사장님이 뭐라 그래야 되지? 취미로 카페를 열었다 그래야 될까? 이제 생계 수단으로 연 게 아니라 이제 돈이 원래 많으신 분인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자기가 차리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차렸죠. 근데 몫이 너무 안 좋은 곳에 차려가지고 여러분 이 얘기하면은 되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저녁 타임에 알바를 했어요. 마감을. 그래서 6시부터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왜냐면 카페가 정말 바로 집 근처였거든요. 집에서 진짜 몇 발자국 안 떨어진 곳.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밤에 이제 마감 알바를 했는데 마감을 하면 포스기를 찍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정산을 하니까.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 마감 그 금액 보고 하루에 8만 원을 벌더라고요. 여러분 카페에서 8만 원 버나요? 하루에 원래? 내가 알기로는 더 많이 버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알바하던 곳은 8만 원 마지막 이제 하루 일과 찍을 때 8만 원 정도씩 찍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거의 마이너스로 장사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게다가 알바생까지 쓰잖아요. 이제 사장님이 안 나오시기 때문에 알바생 쓰고 8만 원 벌고 전기세 들고 재료비 들고 이러니까 왜 하시는지 모르는 그런 카페에서 해서 사실상 알바생인 저로서는 완전 꿀이었죠. 사장님도 없지, 손님도 없지. 앉아가지고 계속 책 보고 핸드폰 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카페니까 또 커피 내려 먹고 제가 더 많이 마셨을 수도 있어요, 손님보다. 어쨌든 완전 꿀 알바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 이제 그만둘 때쯤 되니까 아예 카페를 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없어져 있는 그런 카페. 어쨌든 그런 곳에서 좀 알바를 했었죠. 일본어 과외하는데 힘드네요. 과외는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과외를 그 독일어 과외도 하고 그다음에 미술 과외도 했었는데 이제 어, 과외를 하면 보통 이제 저한테 과외를 받았던 그 학생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열정적이고 약속을 잘 지키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딱 한 분이 어, 이제 과외를 받기로 하고 이제 첫날에는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열정적이 그리고 되게 열정이 있으셨거든요. 주고 첫날 이제 과외를 하고 그래서 되게 잘 하신다 이러고 다음 날부터 안 나오셨어요. 근데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펑크를 내면
이제 제가 그 장소까지 가고 심지어 장소를 대여를 해서 했거든요. 그 과외 장소를 카페 그 스터디 룸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대여하고 시간 다 빼고 이제 가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 오시고 이제 나중에 전화하고 뭐 하고 했는데도 전화 안 받고 그리고 나중에 전화를 받으셔서 하시는 말이 지금 일어났다. 약간 이런 상황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그냥 아예 잠수를 타셔가지고 아예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좀 화가 났던 기억이 왜냐면 어, 시간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그죠? 근데 다행히 그래서 저는 이제 과외를 할 때 그분도 좀 제 딴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그분이 미리 돈을 다 내셨어요. 근데 안 나오신 거라 사실 조금 왜 그러실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과외를 할 때 좀 철칙은 미리 돈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잠수를 타시거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왜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은근히 많더라고요. 제 이제 친척 언니도 과외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친척 언니도 제가 그때 그 일 있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척 언니 원래 그런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 약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약간 그때 그랬던 기억이. 가령님 혹시 공개적으로 물어보기 뭐 한 질문 같은 거 메일로도 받으시나요? 네. 저는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혹시 뭔가 사적으로 너무 프리밭해서 이제 좀 여기에서 물어보기는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DM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제 인스타 안 하시면 메일 보내주셔도 돼요. 메일은 제 채널에 보시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모든 질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답해 드리고 싶고 그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너무 이제 어려운 질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들은 저도 조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장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일 보내셔도 됩니다. 네. 아니면 뭐 그렇게 프리vat하지 않은 거는 여기에서 질문해주면 바로바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니까 두려워 마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DM으로 그래서 가끔씩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답변을 열심히 해드려요. 메일로는 아직 근데 받아본 적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어쨌든 메일로 보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 친구분 아직 방송 보고 계신가요? 아까 친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분 계시면 좀 답장 좀 해주실래요? 있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없으면 선물을 좀 보여주려고 이제 자랑을 하려고 자랑하고 싶은데 아까 깜짝 놀랐어요. 친구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랑할 수 없어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선물 포장한 거 보여드릴까요?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해도 될까요? 친구분 남아 혹시라도 보고 계시면 당장 나가세요. 친구분 나가주세요. 없는 것 같죠? 여러분? 내 친구 나간 것 같아요. 그죠? 잠깐만요. 여기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질문에 답변만 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독일에서 유학으로 시작해 계속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어요. 가장 큰 게 경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음악 전공하고 레슨이나 관련 일 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게 한국인으로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일단 가능하고요.
저는 항상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통은 대부분은 이제 유학을 준비하시거나 유학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언젠가는 유학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 그럼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뭐든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도 유학 오지 말라고 했던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유학을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래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냐면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현실적인 부분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 현실적인 부분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꼭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시라. 약간 모순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취지에서 그 영상을 올렸던 건데 어쨌든 이 질문을 주신 우리 구독자분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음악 전공하시고 레슨이나 관련 일 하면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일단 가능은 하죠. 레슨도 한국 그 분들이 한국인 유학생 분들을 상대로 이제 상대한다 그러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일단 그 유학생 친구들한테 레슨을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아니면은 뭐 독일인이든 어디 사람이든 레슨을 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고요. 남아서 그렇게 이제 직업으로서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고 계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이제 저는 음악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오케스트라라던가 그런데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건 많지만 중요한 거는 음악 전공이라고 하시면 웬만하면은 독일에서 이제 학교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독일에서 살고 싶으시면. 그래서 음악을 전공 그 과목으로 해서 독일에서 이제 학사든 석사든 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독일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적게 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유학 비용을 적게 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독일 유학은요 다른 특히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완전 적게 드는 건 확실해요. 유학 비용이.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학비 부분에서도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돈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라는 거. 이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그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혹 독일이 유학 비용이 싸니까 유학을 가는 게 더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근데, 안 드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그래서 한국에서 돈이 드는 거나 비슷하게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거나 독일에서 학교 다니는 거나 비슷하게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자나 이런 거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야 있어야 비자를 줘요. 그래서 오히려 목돈이 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비자청에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들, 이제 불법 체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이제 돈이 너무 적은 사람들한테는 비자를 주질 않잖아요. 근데 비자가 사실상 없으면 여기서 머물 수가 없죠, 외국인은.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목돈이 꽤 많이 들어요. 일단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놔야지 이제 그 비자청에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로잖아요. 유로. 한국은 원이지만 독일은 유로기 때문에 유로는 환율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1300 몇십 원이죠? 제가 아닌가? 1290 몇 원인가? 어쨌든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유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난단 말이죠. 그리고 지역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너무 돈이 완전 거의 뭐 진짜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이렇게 뭐
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에서 사는 게 생각보다 막 엄청 화려하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이 부분도 유념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유념해야 되는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현실적인 부분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치만 뭐 그거 외에는 다 가능합니다. 와가지고. 가끔씩 이제 또 구독자분들 중에 나이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이는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늦게 시작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한국인 아니어도 독일인 중에서도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이, 뭐 이런 거는 한국에서만 솔직히 나이를 너무 이렇게 따지는 거지. 만으로 일단은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나이는 본인 나이를 여러분 만으로 일단 계산을 하셔요.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에서는 정말 나이 가지고 그렇게 막 딱히 엄청 막 뭐라고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음악 전공 하실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일단 독일에서 음악 전공을 이제 졸업을 하시고 이제 뭔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한국이랑 그닥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음악 전공 쪽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그냥 한국인으로서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라이브 영상으로 올라오나요? 올릴까요? 영상으로? 제가 따로 편집을 안 해가지고 라이브는 그래서 통으로 올리는데 보통 지금까지 한 라이브를 2개 정도인가? 3개 정도 빼놓고 다 이제 그 뭐지? 저거로 해놔가지고 비공개로 해놔가지고 이번 거는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한 번 하면은 너무 오래 하니까 라이브를 지금도 벌써 1시간이 넘었어. 대박. 나 오늘 되게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거는 공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상이 길어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사실 사는 거랑 여행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맞아요. 이 말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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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더 이제 뭐라 그러지? 갈망하는 게 큰데 사실 모르면은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그닥 그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생각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나는데 원래 한 번 음식도 맛본 사람이 더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 아름다운 풍경과 이국적인 풍경 이런 것들이 되게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끔씩 아, 나도 거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 말씀처럼 약간 여행하고는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 사는 거가. 사는 거는 여러분 어딜 가나 비슷합니다. 진짜 어딜 가나 비슷해요. 억울한 일도 어쩌면은 한국에 있으면은 당하지 않을 억울한 일들을 여기에서 당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나쁘고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상 저는 그렇게 옳지 않은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뭐 잘 사시는 분들도 많고 독일에서 불행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어디를 가나 사실 불행한 분들도 있고 행복한 분들이 있는 것처럼 저는 어디를 가나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히 어디가 중요하지는 않은데 다만 여행하고는 비교를 하시면 좀 많이 현실은 많이 다르다는 거.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속으로는 만 나이 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이거를 제가 느끼는 게 한국이 나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국은
아무래도 우리가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뭐 그리고 나쁘든 좋든 우리의 그 문화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 되게 한국인으로서 저는 한국에서도 살아보고 여기에서도 살아본 결과 이 나이에 대한 개념이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나이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나라는 진짜 그 나이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할 나이 뭐 요새는 좀 없지만 별로 없지만 이제 옛날에는 더 심했잖아요. 이 나이 때는 결혼해야 되고 이 나이 때는 애를 낳아야 되고 이 나이 때는 뭐 졸업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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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물론 독일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독립할 나이. 그거는 독일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20살. 20살은 딱 독립해야 되는 나이로 독일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거 외 부분, 특히 결혼, 애 낳고 이런 거에서는 전혀 뭐 나이랑 연관을 짓는 그 분들을 제가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자기의 선택, 무조건 다 자기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짜 여기 왔을 때 약간 신세계적으로 느꼈고 저는 아무래도 저도 이제 한국인이잖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 그다음에 제 가족들도 다 한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에 그 감성, 여기에 그 문화라고 그러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그런 리듬에 맞춰지다가도 가끔씩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나 이제 가족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래도 되나? 라는 이런 뭐라 그래야지 조급함을 느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되게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리듬에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잊을 때가 많아요. 그 나이, 내 나이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이를 얘기할 때가 거의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만나자마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 한 명도 그걸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친해지면은 나중에 친구 중에서도 나이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가끔씩 그 친해지면은 너 근데 나이가 몇 살이야? 올해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나이를 정확하게 그 물어보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조차도 나이를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그래서 어쨌든 나이가 참 독일에 있으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끼지만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또 완전히 무시를 할 수는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래서 가끔씩 이제 멘탈 붕괴가 오는 것 같아요. 어디에 맞춰야 되나? 나는 한국이니까 머릿속에서 나도 무의식적으로 어쩌면 의식적으로 그 나이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그 템포로 맞춰야 되는지 사실 왔다 갔다 해요, 저도.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질문을 열심히 썼다가 영상 공개하신 데서 다시 지웠어요. 하하하. 그냥 메일 보낼게요. 네, 알겠습니다. 메일 보내주셔도 되고요. 맞아요. 저도 유학 목적으로 짧게 여행, 워크숍 다녀왔는데 더 갈망하게 됐어요. 그쵸, 맞아요. 이게 먹어본 사람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예쁨과 그런 그 장점의 부분들을 사실 여행 안 다녀오면은 가끔씩 주변에 보면은 아예 그런 로망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생각을 딱히 그렇게 크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행 같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나는 그냥 한국에 있는 게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주변에 보면은, 여행 갔다 온 친구들이 나도 여행 가고 싶다. 나도 거기 가고, 거기 너무 좋았는데, 그 음식 너무 맛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정말, 갔다 오면 갔다 올수록 이제 장점들이 특히나 여행이랑 제가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절대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여행이랑 현실이랑 여행은요, 여러분이 와가지고 여행을 할 때 힘들게 할 일이 잘 없잖아요. 여행은 즐기려고 오는 거고 목적 자체가 너무 다른 거죠.
현실은 우리가 즐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오면은 치열한 경쟁도 있고, 그리고 살 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서 이제 독일인들과의 경쟁, 뭐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 그 서바이벌이라는 그 테마 자체가 이제 얘는 장르가 바뀌는 거죠. 여기에서 사는 거는 서바이벌로 바뀌는 거고, 여행은 이제 즐김, 코미디나 약간 그런 장르가 완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여행 와서 우리가 일하지 않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일할 일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 음식 이제 먹고 싶어 될 때쯤, 이제 한국의 향수가 그리워질 때쯤 우리는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가니까. 근데 그때도 계속 여기 있다는 거. 살게 되면은 한국이 너무 그리워질 때도 계속 여기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비교할 수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가끔씩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었어. 요새 저는 이제 제 채널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 꼴랑 해봐야 뭐 지금 나 몇 명이냐? 구독자가 1,400명? 1,450명 정도 되는데 저는 되게 조그만한 아주 미니미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제 댓글을 다실 때 이제 악플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그런 악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달릴 때가 있어요. 그것도 되게 충격적이게도 저는 내 채널에 그렇게 달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대형 채널도 아니고. 근데 당연히 극히 드물어요. 너무 극히 드물고 거의 없기는 한데 최근에 약간 그 요새 잼민이라 그러나요? 초등학생 워리어들이 가끔씩 제가 볼 때는 약간 우리 초등학교 애기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댓글 수준이 너무 이제 악플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그런 수준으로 이제 그냥 뭐 그런 거 있죠. 되게 1차원적으로 못생겼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런 댓글 볼 때는 사실상 되게 그냥 웃으면서 넘겼거든요. 저는 그렇게 깊은, 뭐라 그래야 되지, 심한 댓글이 그렇게 많이 안 달리기 때문에, 뭐, 괜찮은데, 어쨌든, 너무 잼민이 감성으로 이렇게 댓글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되게 웃겼던 거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누가 댓글을 달면은 저한테 알람이 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글도 남겨드릴 수 있고 좋아요도 눌러드릴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댓글에다가 대댓글을 다 남길 때도 있고 저는 하트는 거의 보통 다 누르는 편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댓글이 뜨잖아요. 누가 썼다고. 그러면 이 자기 댓글에다가 하트를 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하트를 눌렀는지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댓글 올라온과 동시에 하트가 같이 있는 거는 자기가 쓰고 자기가 하트를 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잼민이 분이시구나라는 거를 느꼈죠. 어쨌든 그런 근데 만약에 그 글을 이제 어른이 썼다고 해도 사실 그거는 좀 너무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은 어쨌든 그랬는데 내가 그 얘기를 왜 하고 있었죠?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행 그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럼 한국으로 가면 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까봐,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그런데 저는 여러분, 독일 생활에 완전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탄스러워 하면서 힘들게 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어디를 가나 힘든 부분이 없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국에 있어도 뭐 힘든 거 많잖아요. 좋은 것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어, 나이 문화 없는 거 너무 부러워요. 저 24살, 만 나이 23인데 아직 대학교 3학년이라 뭔가 뒤처지는 느낌.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혹시? 나 나이가 지금
우리 구독자분보다 일단 나이가 많은데, 저는 아직도 학생이잖아요, 여러분? 저 거의 무슨 의대 수준으로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미술 하는데도. 내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은 의대를 가야 됐었다. 이렇게 오래 할 줄 알았으면, 공부를. 전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해야 되는 생각이죠. 그거는 뭔가 나는 왜 아직 여기 있는가? 난 아직 돈을 안 벌고 있는데 용돈을 받고 있는 나이인데 저는 용돈을 줘야 되는 나이인데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되는 나이인데 아직 용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웃기지만 사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다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지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음, 뭐라 그래야 될까?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부모님한테, 만약에 어느 정도 손을 빌릴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기회가 있다면 저는 일단은 좀 빌려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은 다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지향하고 싶은, 내가 꼭 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내가 열심히 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대신 그 기간, 그 손 벌리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더 크게 갚아드리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손을 빌리고 나서 그거를 나 이제 한다 이러고 또 막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손을 빌리고 그 원동력으로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그거를 갚을 수 있는 날을 줄이는 거죠. 계속 더 줄여서 더 나중에 크게 보답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음, 조금 죄송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그래도, 이미 선택한 길이고, 이미 서로 부모님과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제 생각이었고요. 24살이라고 하셨는데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큰일 날 생각. 절대 늦은 거 아닙니다. 24살. 나 갑자기 너무 슬퍼.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여기에서 이제 숫자가 더 커지겠죠? 제 기준으로 하면. 이제 만 나이도 내가 훨씬 큰데. 너무 슬프다, 갑자기. 어쨌든. 가령님께서 독일에서 사시면서 뚜렷하게 느끼신 한국인과 독일인의 차이점이 있나요? 저는 이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약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많다기보다는 몇 개 있어요. 있는 게 하나는 감정에 대한 거. 감정을 다루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독일인이라고 해도 제가 이 많은 모든 독일인을 만나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 주변의 독일인, 내가 만나봤던 독일인을 비교했을 때, 나랑 비교했을 때 좀 느꼈던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감정 컨트롤. 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유독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감정을 되게 컨트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제 남자친구를 보면은 항상 그걸 느끼고, 제가 매번 닮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남자친구한테도 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 배우고 싶다. 난 너를 통해서 이거를 되게 많이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친구는 감정을 되게 컨트롤을 잘해요.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근데 그 친구는 일단 기복 자체도 별로 없고,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특히 뭐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감정을 기입하지 않고, 크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화나는 거나 이런 거를 기입하지 않고, 달라도 서로 이제 약간 존중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나가는 그런 부분? 그런 게 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분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제가 만나봤던 한국 친구들 중에서는, 혹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쩌면은 약간, 어, 조금 문화에서 오는 걸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도 사실 감정이잖아요. 정도 감정이고, 그리고 뭔가 챙겨주고 이런 것도 다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점이다 단점일 수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도 굉장히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반동으로 기분이 나빠지는 것도 좀 많고, 빠르고,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될 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 때도, 어떨 때는 감정이 좀 기입될 때도 있고, 이렇게 추가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뭐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인 거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인들은 혹은 제가 만나봤던 독일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좀 차가워 보이는 때가 있어요. 아, 얘는 감정이 없나? 약간 이럴 때가 있고, 실질적으로 언어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어 자체에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가장 큰 예로는 나 서운하다랑 아니, 서운하다랑 나 뭐였지? 안타깝다. 아, 나 그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어떡하니? 이 감정이랑 아, 나 진짜 너한테 서운하다. 이거랑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다른 단어잖아요. 너무 크고 완전 다른데 그 서운하다랑 안타깝다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독일어에서는. 그만큼 독일어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 피셜입니다. 그다음에 독일에 사시면서 가장 힘들었거나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웠거나 힘든 점? 저는 참 운이 좋게도 그렇게 힘든, 이렇게 큰 사건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좀 있었던 적은 있는데, 그렇게 큰 사건들이 없었었는데, 작년에 좀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씩만 터져도 어느 정도는 제가 그나마 이겨내고 했을 텐데 갑자기 막 세 개, 네 개가 동시에 막 터지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그 일들이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 살다 보면은 갑자기 막 이상한 일들이 겹쳐서 막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번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진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 특히나 이제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은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닐 때. 그냥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 내가 어떻게든 막 뭐 발버둥 치거나 좀 더 발품을 팔거나 좀 더 열심히 하거나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일들이 있지만 내가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도 바뀌는 게 없을 때. 저는 그럴 때가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독일에 있어서 그때가 가장 힘든 점은 또 도움받을 수 있을 때가 많지 않다는 거.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한국에 있으면 적어도 부모님한테 뭐 힘든 거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도 물론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만큼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우리가 대충 다 알잖아요?
이제 뭐 물어봐도 다 알 수 있고 우리가 문화도 알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독일은 계속 해도 내가 모르는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음. 근데 어쨌든 그건 작년 일이고요. 작년에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죠. 근데 망할 코로나. 독일은 교육의 형태가 다양한 게 유명해서 최종 학력에 따른 차별 같은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 독일 교육과 관련된 영상을 보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댓글을 봐서요. 독일도 한국처럼 대학 나온 사람들의 인식이 좀 좋은가요? 물론 한국처럼 심하진 않겠지만요. 이거는 저도 사실 정확하게는 제가 경험을 해본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팩트 부분은 교육의 형태가 다양하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독일은 되게 복잡하게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학교도 막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고 그다음에 학교 외에 할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래서 이제 다양한 거는 맞고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는 게 이 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한국처럼 많이 심하지 않지만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제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껴본 그런 차별을 받아본 적은 없기는 하지만 없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이 차별은 여러분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를 가도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한국이 너무 심한 거죠. 한국이 너무 심하고 독일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종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좀 학력에 많이 치우치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독일의 그 시스템 자체를 저도 정확하게 아직 이해를 못했는데 어, 뭐라 해야 되지? 독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같이 오는 게 좋은 점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기 때문에 학력에 대한 그 경쟁이 치열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무조건 학교를 가야 되고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없고 대학 중에서도 뭐 랭킹이 이 학교가 완전 탑인 학교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그런 학력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데 독일에서도 근데 교육열이라는 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보통 이제 부모님이 다 대학을 나오시고 부모님이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집안은 독일도 어느 정도의 푸시는 있어요. 자녀들한테. 너도 대학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대학을 가는 게 어떠니 정도의 그런 푸시. 그런 게 있고, 이제 독일에서 이제 대학을 안 가신 분들. 왜냐면은 바로 이제 그냥 고등학교 이후에 그냥 일을 하시거나, 뭐 농장을 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또 그런 푸시가 없고, 그런 게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또 아이러니한 건 독일은 농부들이 돈을 되게 잘 벌어요. 농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부모님은 이제 뭐 아니면은 뭐 내가 이제 뭐 밭을 한다 이러면 우린 조그마한 텃밭 이 정도로 되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 시골 그 배추밭 같은 느낌? 여기는 몇 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농부들이 돈을 꽤 잘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돈의 개념과는 상관없이 그냥 교육만 따지고 봤을 때는 부모님 본인이 자기가 그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이렇게 잘 벌기 때문에 내 자식도 굳이 그거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꽤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아시는 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이제 독일은 되게 특이하게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진로가 결정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되게 어릴 때 결정하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계속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고등학교만 다닐지.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만 다닐지. 왜냐하면 독일은 중고등학교가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거를 정한대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때 보면은 이제 어, 부모님들 중에서도 내 자식이 이제 실력이 안 돼, 사실. 그 공부하는 그 중고등학교로 갈 수 없는 그런 실력이야. 얘는 밑에 있는 학교로 가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계속, 그리고 심지어 이 자녀도 관심이 없어. 근데도 이제 부모님이 내 자식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걔 보내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따지는 부모님도 있다고 하고, 오히려 반대로 내 자식은 되게 공부를 잘하고, 열정도 있고 한데, 부모님이 별 관심이 없어서 아니요, 걔 그쪽으로 보내지 말고 밑에 이제 직업학교 같은 데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약간 비슷하죠, 한국이나. 교육열이 이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모님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